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오윤혜입니다. 저는 오늘 불안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은 왜 생기는지, 불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불안한 아이의 양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아마도 우리 자녀가 너무 걱정이 많은지, 친구들이랑은 충분히 놀고 있는 건지, 내가 아이를 잘 훈육하고 있는지, 반대로 내가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허용적으로 키우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혹시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여러 걱정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양육에 한해서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이것은 정상이다, 아니다를 매일 말해주지 않고 또 아이는 계속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항상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거는 양육자로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태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발달 단계에 따른 정상적인 불안을 경험합니다. 걸음마기 아이들은 시끄러운 소리, 또 낯선 사람, 주 양육자와의 분리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학령 전기의 아동들은 괴물이나 공룡 등과 같은 전형적으로 상상 속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위험과 관련된 공포,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천둥, 지진, 또 죽음 등과 같은 것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학교에서의 수행과 관련된 걱정들도 시작됩니다. 10대 청소년이 되면서 불안은 사회적인 상황, 또 또래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옮겨져 가고 또래 관계에서의 평판, 사회적인 기능, 친구들로부터의 수용과 거절이 주된 불안의 주제가 됩니다. 또 성인기가 되면서는 경제적, 사회적, 독립과 관련된 불안이 주된 주제가 됩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서 우리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또 이 불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면 우리의 삶과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불안은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지키게 하는 생물학적인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날 수도 있고 구토가 나거나 숨이 잘 쉬어지지 않거나 손이 떨리고 탈진감을 느끼는 등의 신체 반응들이 동반되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에 따르는 반응이 없이는 우리는 실제 위험의 신호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안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실제 위험하지 않은 것을 위협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충분히 깨끗한 컵인데도 여러 번 씻어서 충분히 깨끗한지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약속된 시간보다 너무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이 분명하다면서 막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기 직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반응들을 만성적으로 겪게 되면서 아이들은 만성적으로 각성되고 불안해지는 상태가 유지되고요. 또 이러한 반응들에서 벗어나고 회피하고자 아이의 불쾌한 상황에서 이제 발을 들이려 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들이 신체와 증상을 호소하며 학교나 친구들과의 활동을 피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불안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에 온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물리적인 위험과 관련된 것이 있고, 친구들이 나를 너무 뚱뚱하다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애들 앞에서 내가 바보같이 행동하거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의 위험입니다. 불안한 아이들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집중하고 또 다른 중립적이고 모호한 사건들을 위험한 것으로 오해석합니다.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서 말을 걸었지만 그 친구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대꾸해주지 않은 것을 역시 나를 싫어해, 말을 더 걸었다면 나를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하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나쁜 일들은 전부 기억하고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기억들은 대체로 너무나 쉽게 무시하거나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아이들의 불안을 계속해서 공고하게 유지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요? 부모의 양육 방식이 달라져야 할까요? 불안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뇌의 다양한 부분들이 서로 복잡하게 반응하여 나타나는 생체 반응이기 때문에 단일 원인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불안과 관련된 뇌 부위로 편도체라는 부분이 알려져 있는데, 편도체는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서 공포와 불안에 대한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부위입니다. 또 유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때로 불안한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부모님도 불안도가 높고 예민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부모 아래서도 한 자녀는 불안을 모르고 자라지만 다른 자녀는 불안하게 자라기 때문에 꼭 항상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경험했던 불안을 자녀도 유사하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발달 과정에서 겪었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강박, 불안, 신체적 증상, 공포증과 같은 경험을 아이도 비슷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로는 부끄러워하는 성향이나 무언가를 무서워하는 공포증의 특정 패턴이 유전되기보다는 남들보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성격적 특징이 유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키, 머리 색이 다양하듯이 성격도 다르게 타고나고 불안한 아이들은 유전적 영향으로 평균적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감정적이도록 타고납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더 상냥하고 정직하고 섬세하며 사랑이 많습니다. 반대로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걱정도 많고 골똘히 생각에 빠지거나 쉽게 우울해지고 또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든 성격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듯이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시기를 권하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환경적인 부분도 영향을 줍니다. 아이가 겪은 양육자의 급작스러운 변경, 또 생애 초기의 이별, 아이가 겪은 트라우마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또 우리의 뇌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의 절대적 원인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요인을 특정하여 불안의 원인을 말할 수 없으며 특정 단일 요인으로 인하여 불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점, 사건, 사람을 원인으로 특정하여 불안의 원인으로 점찍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고 효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인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아이가 가진 불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육의 방식도 아이들의 불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자 의도하시는 부모님은 없으십니다만은 간혹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감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실제 그 상황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적인 부모님의 경우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빨리 차단하고 최소화하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뭐가 무서워. 너 괜찮아. 울지 마. 얼른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기시죠.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또 숨기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고 불안이라는 거대한 감정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이의 감정을 반박하기보다는 공감하고 수용해 주십시오. 정말 아팠겠다, 힘들었겠어, 진짜 걱정됐었겠네.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은 태도이지만 아이를 과도하게 안심시키는 것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아이들을 충분히 안심시키는 것이 양육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안한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일부러 안심시키지 않고 겁을 주는 것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또 외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불안한 것을 타고난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는 안심시키는 말의 효과가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불안한 아이들이 부모가 해주는 말에 아주 잠깐은 안심을 하고 그 불안이 잦아드는 것 같다가도 길게 보면 부모로서 아이를 안심시키는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더욱 아이를 부모에게 매달리고 요구하게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뾰족한 곳에 부딪힐 뻔한 것을 아주 운이 좋게 엄마가 딱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순간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가 놀랬을까봐 아이를 끌어안고 숨을 고르고 아이를 어루만지고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아이가 이 상황에서 가지는 어떤 인상은 정말 끔찍한 일이 나한테 일어날 뻔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로 엄마가 저녁에 친구들과 약속에 나가기 전에 아이에게 미안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샤워를 시켜준다고 하면 아이는 엄마가 샤워를 시켜준다고 하는 순간부터 엄마가 외출하는 상황은 끔찍한 상황이다 라고 자각하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할 겁니다. 이처럼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시도는 아이의 불안을 강화시키고 아이에게 스스로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힘들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안한 아이들을 충분히 안심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아이들의 불안한 상황을 더 각성시키고 불안한 반응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는 아이가 불안한 상황에 놓인 경우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상황을 조정하여 아이가 불안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불안에 주로 대처하는 나의 방식이 어떤지를 살펴보시고 아이의 불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지나치게 시간에 대해서 강박적이고 조심성이 많으며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하지 않아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말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사교적이지는 못하다는 평을 듣는 아이였습니다. 또 최근에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한 지진, 산사태, 전쟁 등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며 여행 가기를 꺼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시지만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소 통제적인 편이셨습니다. 아이를 매우 사랑하시지만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주시고 지적하며 평균보다는 자주 언급하는 편이셨습니다. 이 아이와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근의 일화로 집에서 아이가 식탁 의자에 올라가 춤을 추려고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있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무리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모님께서는 전혀 걱정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모님은 아이에게 소리치며 넘어진다, 당장 내려와, 넘어지면 머리 크게 다쳐서 병원 가야 한다 라고 다급하게 말하셨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에서는 여러 위험이 함께합니다.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 반장 선거에 나갔지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위험은 잠재적인 성장과 새로운 경험의 기회도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칠 위험도 걱정할 필요도 없이 안전합니다만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경험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주의사항이나 최악의 상황을 강렬하게 상기시키는 것보다는 아이를 믿고 조심해서 한번 해봐.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북돋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의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고 이 생물학적인 강력한 본능은 간혹 실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 걸음마기 아이가 핸드드라이기 소리를 무서워하면서 울부짖는다고 합시다. 보통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소리를 내지 않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을 찾아가거나 혹은 소리가 날 만한 곳은 들어가지 않게 되는 회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인지 자녀를 단순히 불안해서 회피하도록 돕는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무리 큰 소리라도 이 소리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지금 우리 아이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의 공포를 피하게 돕는다면 우리 아이의 불안은 강화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이를 언제 보호하고 언제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실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피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회피를 지속하는 것은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아이의 불안을 학습시키고 강화시킵니다. 자녀의 불안에 대한 회피를 학습시키지 않고 불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양육자는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가 알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헤드폰 쓰기와 같은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며 하던 행동을 지속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불안에 대한 회피를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불안을 자극하는 것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를 지속해서 살아있게 합니다. 양육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항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님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아이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엄격하게 지켜내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뒤돌아서 후회하고 아이에게 과도하게 잘해주기도 하죠. 이러한 양육의 비일관성은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을 강화시킵니다. 언제 부모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지 모르니 아이로서는 항상 불안하게 됩니다. 큰 범위 안에서 예측 가능한 부모의 행동이 아이를 덜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계속 요구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부모의 인내심이 쉽게 바닥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평정심을 잃는 것은 또 우리 아이들을 결국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분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그 상황을 잠시 떠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아이가 불안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주 무섭고 힘이 세 보이는 무리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길가에서 담배를 피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요청하는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가요? 아이가 마주하는 불안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보면 부모님들도 불안하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보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이 삶을 살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고
그것을 내재화시켜 자신의 것들로 만듭니다. 초기 아동기에는 당연히 보고 배우는 대상이 부모가 됩니다. 만약에 엄마가 스스로 한 작고 흔한 실수들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이런 실수를 또 하다니 난 정말 멍청해.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아이들도 그 말을 쉽게 자신의 말처럼 하게 됩니다. 세상을 위험하게 지각하고 과도하게 균형을 잡고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시도들도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쉽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갑자기 유치원,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감염의 위험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떤 부모님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불안해하시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전혀 외출하지 않고 방역에 힘쓰며 코로나 확진자 수에 온 신경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방역 수칙은 지키되 모처럼의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불안에 압도나가지 않고 현실에 적응해 나갑니다. 부모가 예상치 못한 일을 어떻게 감내하고 불안을 관리하며 현실을 살아내는지에 대한 건강한 내적 모델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을 다룰 때도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못하도록 담대하게 만들거나 불안을 없애는 것이 치료 목표가 아니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불안을 자연스러운 감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녀가 불안을 잘 관리하고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잠재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